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주변 상권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무인점포라는 새로운 흐름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무인점포는 실험적 시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카페, 편의점, 헬스장까지 생활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되었죠. 오늘은 이렇게 빠르게 확산 중인 무인점포가 왜 늘어나고 있는지,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를 향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편의점, 키오스크로만 주문이 가능한 카페, 셀프 세탁소나 무인 빨래방, 운동기구만 놓여있는 무인 헬스장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골목골목에 사람이 없는 가게들이 자리 잡고 있죠. 이런 변화는 단순히 한두 업종에 그치지 않습니다. 식음료, 생활서비스, 오락까지 영역을 가리지 않고 무인화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이 상권을 바꾸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을까요? 2020년에 약 2천여 개였던 무인 점포는 5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25년에는 1만 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이미 하나의 주류 상권 모델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업종별 확산 양상입니다. 편의점과 카페가 가장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헬스장, 빨래방, 심지어 아이스크림 매장, 사진관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무인 서비스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무인 점포가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인건비 절감. 최저임금 상승과 인력난 속에서 직원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24시간 운영. 추가 인력 없이도 심야 시간에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죠. 셋째, 코로나19 이후 자리 잡은 비대면 소비 문화가 더해지면서 특히 디지털 친화적인 MZ세대가 무인 점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기계 오류가 생겼을 때 즉시 대응이 어렵고 무인 매장을 노린 범죄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은 키오스크 사용조차 불편해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즉, 효율성과 위험이 동시에 공존하는 모델이라는 겁니다. 무인 점포를 바라보는 시각은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크게 줄이고 여러 매장을 동시에 운영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됩니다. 밤늦게까지 영업을 이어가 매출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죠. 하지만 소비자 입장은 다릅니다. 빠른 결제와 줄 서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은 분명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기계 오류가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고, 특히 노인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은 불편함을 크게 느낍니다. 결국 무인 점포는 누군가에게 혁신이지만 누군가에겐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인 점포는 단순히 사람 없는 가게에 머물지 않을 겁니다. AI와 로봇 기술이 결합해 고객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무인 점포로 진화할 전망입니다. 또한 보안 기술도 강화돼 도난과 범죄 위험을 줄이고 결제 방식도 키오스크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전망은 공존 모델입니다. 완전한 무인이 아니라 기본적인 운영은 무인 시스템이 담당하고 상담이나 특별한 서비스는 사람이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죠. 효율성과 인간미가 함께하는 새로운 상권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인 점포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매장이 무인으로 바뀌지는 않겠죠. 효율적인 서비스와 사람이 주는 따뜻한 응대,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 진정한 균형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소상공인에게는 비용을 절감하는 생존 전략이 될 수 있고, 소비자에게는 편리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디지털 격차와 서비스 한계라는 숙제도 풀어야 됩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인 점포는 과연 나에게 어떤 가게로 다가올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상권 변화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